이 한국의 특징과 운명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미국스럽다라고 한 게 이겁니다. 이건데요. 이게 평등주의예요. 그러니까 집 안 먹고 살 수 있는 평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회. 이게 미국의 특징이었어요. 미국이 지금 평등주의가 많이 약화됐는데요. 미국의 평등주의가 무지하게 강해요. 그 뿌리는. 왜냐면 여기가 그 스몰 파머, 그러니까 자영농에 바탕한 독립적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영농에 바탕한 나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 100년 전까지, 100여 년 전까지, 그러니까 윌리엄 브라이언 민주당의 그 파퓰리스트 그 정치인이죠. 아주 뭐 저는 위대하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평등은 가만히 보면 무슨 평등이냐면 백인 자영농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사회예요. 백인 자영농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사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등주의적 폐쇄주의라 그래요. 그때 폐쇄주의가 셔비니즘입니다. 우리가 셔비니즘 영어로 우리 그 단어 영어 사전을 찾으면 민족주의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그러면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브라이언의 노선이 이겔리테리언 평등주의적 샤비니즘 평등주의적 민족주의야? 이 사람 무슨 민족 아니에요. 평등한 백인 중심 농민에 기반한 평등한 백인 중심 자영농에 기반한 폐쇄적 사회, 고립주의적 사회. 그거예요. 고립주의. 그게 이제 이겔리테리언 샤비니즘인데 미국이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한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두고서 백인 우월주의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나 이런 거 다시 살려서 미국의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최대 기반이 고졸 백인 남성이거든요. 서민층, 최하층으로 영락해버린 고졸 백인 남성이에요. 이런 쪽, 러스트벨트라는 게 다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하는 데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사회가 돼야 된다 하고 이걸 했으니까 이게 100여 년 전에 브라이언이 말한 그 당시에 몰락해 가던 백인 자영농이랑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브라이언을 오늘 관점에서 보면 백인 우월주의자로 보이는 거거든. 백인 자영농 중심의 폐쇄적 평등한 평등주의적 폐쇄사회 하고 백인 고졸 백인 최하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보고 화이트 슈프리머시스트 백인 우월주의라고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알고 있으면 먹혀 들어가요. 그 공격이. 아 맞아. 그래서 트럼프 비포 트럼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트럼프 이전에 이런 인물 또 있었었다. 그때 딱 집어낸 게 189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리엄 브라이언이었습니다. 파퓰리스트. 그 사람은 누구를 전제로 했냐. 누구도 못 말리는 추세에 의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백인 중심 자영농 그걸 옹호하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연설에 시카고 연설 유명한 게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 Cross of Gold.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본위제를 했기 때문에 화폐 발행액이 작아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일어나요. 물가 하락이 일어나면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더 치명적 타격을 받죠. 왜냐하면 농산물은 우리도 알다시피 그 수요 탄력성이 낮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 공급 법칙이 있어서 공산품은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조정돼서
공급이 조정돼 가지고 가격 하락이 조절이 돼요. 농산품은 지어놓은 밀이 있고 지어놓은 뭐 보리가 있고 지어놓은 귀리가 있고 짜놓은 저 우유가 있는데 내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그냥 수요가 조금 줄어들면 가격이 그냥 퍽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산품은 이 가격 조정력이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냥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한 두세 해 계속 그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그 농가 다 파산하죠. 그래서 금본위제가 십자가가 돼서 그 십자가에다가 농민을 손을 벌려서 때려 박았다. 그래가지고 크로스 오브 골드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1896년 시카고에서. 너희 놈들 말이야. 돈 다루는 놈들. 공장 돌리는 놈들. 너희는 미국인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야. 니들은 농민을 근본이제라고 불리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 위에 못으로 때려 박아서 지금 매달은 거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게 크로스 오브 골드라는 연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굉장히 평등주의적 압력이 강했던 문화예요. 평등한 사회였고 또 그러한 전통 아래서 공화국이 만들어졌던 거고 너나 내나 동일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영농이다 이거요.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고요. 그게 저는 이런 경제적 평등은 좀 깨져도 상관이 없다. 적응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중산층이 유지될 수. 문제는 경제적으로 평등하냐 불평등하냐가 아니라 중산층이 유지될 수 있냐. 계층순환이 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디어 파워에서의 평등하냐예요. 지난 30년 동안 이게 전부 다 깨졌던 거예요. 그랬다가 2010년, 10년 전에서야 이걸로 퍽 하고 이거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 파워의 절대 평등성으로. 그럼 한국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만국 45년 동안 노른 게 아니에요. 만국 45년 동안 이 정부나 권력 가진 자들은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최악의 전략을 썼어요. 1887년 검은도, 이게 검은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영국 아저씨 앉아 있고요. 밑에 비니슨 아저씨 영국 아저씨예요. 그 주위에 쭉 둘러싸고 있다고요. 검은도 가면요 영국군 묘지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영국군이 그냥 점령자고 그냥 노략질을 했으면 그 묘지 가만뒀겠어요? 다 걷어냈지? 지금도 유지돼요.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영국이 검은도를 기점으로 삼아서 검은도가 이제 여수반도, 여수반도에서 제주도 가는 데에 한 3분의 1쯤 거리예요. 그러니까 검은도를 딱 갖고 있으면은 한쪽으로는 이 여순항에 있는 그 러시아의 여순 함대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동해를 해서 오가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은도를 돈 엄청 줄 테니까 빌려주세요 했는데 조선왕실이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미국과 밀착 관계인 일본의 힘이 강화되니까 일본한테 안 먹히려고 조선왕실이 어디로 도망갔냐. 일본한테 안 먹히려면 영국과 미국이랑 터야지. 그걸 안 먹히겠다고 도망간 데가 아관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갔잖아요. 1년 넘게. 아관, 로서아, 러시아를 뜻하거든요. 관은 대사관이란 뜻이고 파천은 왕실을 옮겼다는 뜻이고. 아주 최악의 선택이죠. 그런데 최상의 모색이에요. 민초와 제도권 바깥의 지식인들, 제야 지식인들이 보세요. 천주교. 얼마나 평화스럽게 모색을 해요. 동학과 태평천국을 비교를 하면요. 동학은 정말 저 천국에 있는 차원이고요. 태평천국은 완전히 저건 또라이 피비린내 나는 정신병 발작이고요. 프로테스탄티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테스탄티즘 씨앗이 그때 심기죠. 이런 것들이 다 발화를 해서
나라 망할 무렵은 저게 만민공동의 독립협회로 딱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재야 지식인들의 모색은 세계 최상급이에요. 우리 같은 재야 지식인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재야 지식인 모색이 이 지식인 재야든 뭐 아카데미아든 지식인 모색이 안 돼 갖고 지금 완전히 지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저쪽에 점령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국, 그다음에 일제, 농지개혁에서부터 6.25, 그다음에 급속경제발전, 민주화 이게 계속 이어진 거죠. 그 대가는 인구 절벽이죠. 너무 우리가 숨가쁘게 발전을 해오니까 한국인들이 이 집단 무의식이라 한국인의 영혼이 지친 거예요. 살기 싫다, 지쳤다, 애 낳기도 싫고 결혼도 싫다. 큰 문제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평등주의적인 사회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1970년경 혹은 1960년대 말 이 상위구인님들 많이 봐요. 손에 갈고리 차고 계시다고. 그때 이제 60년대 말쯤 되면 이제 아직 박정희 정부가 상위군인한테 충분한 그 재활의기를 못 들어줄 때요. 계속 노력은 하지만 저 재활의기를 제일 먼저 뚫어준 데가 나병 환자들이라고 기억을. 나병을 제일 먼저 뚫었어요. 박정희 정부가. 재활의기를 뭘로 뚫어줬냐면 양돈과 양계예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양돈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선조들이 다 대부분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양돈과 양계로 먼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 말만 해도 저희 어머니 손잡고서 시장을 가면 편견이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달걀을 살 때 물어봐요. 이거 나환자촌에서 나왔어요. 나환자촌에서 나온 달걀은 값이 쌌어요. 요새는 그런 거 안 묻죠, 사람들이. 또 나환자촌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제일 챙겼던 게 나환자하고 상위군인들이에요. 상위군들은 워낙 숫자가 많고 그리고 상위군인들은 재활을 이렇게 수용해서 하질 않으니까 또 이 그 포스트 그 PTSD,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응 못 하고서 그냥 이렇게 술 많이 드시고 이렇게 완전히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다고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 갈고리죠. 그때 이제 그 대문이 나무잖아요. 거기 이제 나무 거기에다가 대문 그 기둥에다가 딱 갈고리 딱 찍어놓고 밥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때 무슨 삼겹살 고먹고 이런 거 없어요. 고기는 전부 요만큼 넣고서 국거리로 국이나 찌개에다가 요만큼 넣을 때요. 고기로 고먹는다? 택도 없어요. 그런 건 1년에 한 번이나 있어 말도. 찌개 끓이는데 길거리에서 찌개 끓이는데 고기 부족할 것 같아요. 시장 통에 저녁점 가요. 저녁점에 나무 도마 있잖아요. 거기다 갈고리 딱 찍어놓고 그 스지 남은 거 좀 내놓으셔. 스지 그 소 힘줄. 지금 그런 분들의 자제들이 다 성공했죠. 그때 이렇게 다 이게 다 먹고 살만해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육점 집이다 그러면 이게 백정이랑 연상이 돼가지고 약간 좀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제 후배 돈 잘 벌어요. 정육점에서. 그런 후배 둘이나 있어. 지금 왜 큰 슈퍼의 특징이 있잖아요. 큰 슈퍼는 채소 다뤄야죠. 생선 다뤄야죠. 제일 중요한 건 정육을 다뤄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큰 슈퍼 가보세요. 정육점에 그 칼질하는 분이 그날 보통은 그분이 그 슈퍼에 그 뭐라 그럴까 저기 자키 저기 그 음성 자키를 하죠. 아 오늘 뭐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특별 무슨 상품전 합니다. 뭐 10,000원에 뭐 새 2봉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보통 칼질하시는 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그 소나 돼지를 납품하는 그 업자들을 정직하게 거론해 줘야 되고
고기를 제대로 다듬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진행할 줄 알아야 돼. 세 개를 하게 되면 아마 연봉 한 1억 받을걸요. 세 개를 기막히게 하는 사람은. 저기 슈퍼 사장이 거의 상전 모시듯이 받들어 모시는데 제가 아는 경우에는 그 친구가 그걸 잘해갖고 슈퍼를 차려서 자기 형을 끌어들여서 슈퍼로 큰 업을 이뤘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백정이야. 여기서 그 백정이라, 야, 너 무식한 소리 아니야? 너 어디 타임머신 타고 왔냐? 이거 웃기는 놈일세라고 욕먹죠. 양반 상놈 찾아요? 제가 입버릇이, 저희 집안 무슨 양반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영락한, 계속해서 남쪽으로 유배간 아주 골통스러운 무관 집안인데, 무관집안이니까 뭐, 아버님 쪽은, 어머님 쪽은 여기 평안도고, 평안도에 무슨 양반이 어디 있어요? 그냥 호족이지. 아버님 쪽은 또 전라남도고. 그럼 인조 때부터 영락했으니까 300년 영락한 집인데 무슨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 입에 그래도 상스럽단 말이 붙어 있어요. 요새 그런 개념 없잖아요. 반상 개념이 없잖아요. 반상. 저는 이제 상스럽다는 게 반상 개념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멀가하다 혹은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의가 없다. 이런 걸 저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요새 팔천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있나? 혹은 그 집 옛날에 뭐 하던 집이야, 팔천에 속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없잖아요. 팔천이 이제 기생이라든지 8가지의 천한 직업. 노비가, 조선 때 노비가 30% 됐다는데, 노비의 후손들이 나 노비의 증손자여라고 말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서정주. 애비는 종로미에샤란가 하레비는 종로미에샤라라는 서정주에. 그 서정주가 좀 그런데 훈련이 덜 돼서 우남 이승만이 대통령이실 때 그 자서전을 쓰라고 누가 서정주를 들이댔는데 우남이 마음에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서정주가 우남과 그 아버지 사이에 갈등 이런 거를 파고들었었나 봐. 근데 우남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 깊은 마음을 애틋한 마음만 표현했지 나머지 다른 마음을 바깥에 표현한 적이 없어요. 애틋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그게 1907년 8년에 무남이 이제 미국서 자리 못 잡았을 때죠. 한참 고학하고 할 때 집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민영환일 거예요. 민영익 둘 중에 하나죠. 자살한 분 말고 그냥 병사하신 분. 민영환 씨가 우남의 빠뜨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남이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우남 아버님의 살림이 되게끔 쌀 넣어주고 생활비를 도와주셨나 봐. 근데 거기 이제 아버님 전상서라고 해서 쭉 보내는데 그걸 아마 저걸 통해서 보냈나 봐요. 선교사인 맥 직접 안 보내고 선교사가 자기한테 온 걸로 해서 펼쳐보니까 한자로 쭉 아버님 전상서에서 쭉 오는데 한문으로 거기에 이렇게 옆에 빨간 글씨로 빨간 펜으로 선교사 너 꼭 읽어라 그래. 내가 민영환이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는데 민영환인가 민영인가 제가 좀 헷갈려요.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는데 Who will support my father? 이제 누가 우리 아버지 밥 챙겨줄 거냐? 우리 아버지 생활비 누가 대줘? 다시 말하자면 선교사님, 우리 민 선생이 돌아가셨단 말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쌀이라도 좀 챙겨서 밥 안 굶으시게 좀 챙겨주세요. 그 소리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 Who will support my father?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래서 우남이 서정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아버지 없이 자랐냐?
그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도 많을 수 있고 한계도 많을 수 있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Who will support my father?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쌀이라도 들여놔주고 장작이라도 들여놔줄까? 라고 빨리 밖에서 걱정했어야 되는 그 아들의 심리를 모르고 자꾸 나랑 아버지랑 싸움 붙여서 그거 들고 팔라 그래. 그거 파봐야 아무것도 없어. 쟤는 왜 그런 거 좋아해? 쟤는 아버지 없이 자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서령주 시인이 굉장히 위대한 시인이지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결이 다른 거죠. 우남하고. 어쨌거나 서정주 시인 그래도 솔직하신 분이지. 내 애비의 애비는 종로 미에샤란가? 내 애비는 종로 미에샤란가? 서정주 빼고는 우리 집 노비 출신이요라고 하는 집은 제가 후배 하나 봤고요. 후배는 노비는 아니고요.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집성촌의 그 공동머슴. 자기 아버지가 집성촌의 마지막 공동머슴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후배는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냐. 이게 120년 만에 이미 1980년쯤 되면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80년대 중반이 되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되면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억이 좀 남아있고 그랬는데 80년대 중후반 되면 이런 게 다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급격한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평등주의 압력이 작동하는 사회예요. 이제 80년대 후반부터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자유시민으로 가냐 인민폭도로 가냐. 이렇게 평등주의 압력이 세지면. 미국 보세요. 인민폭도 아니에요. 글로벌리스트들이 막 불질러 갖고. 오죽 인민폭도가 되면 미국 뉴욕시 민주당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 말고 외국인한테도 당내 의사결정에 관한 당 의사결정에 관한 투표권 준다 그러겠어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요.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거문도 때 만약에 아관파천 때 그때 혹은 그 이전에 잘 선택해서 명성황후에서 그려지듯이 그건 다 거짓말인데 조선왕실이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망국의 길을 피해서 갔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 집안 그 유서라든지 그 흐름 이런 평등주의가 아니겠죠. 지금도 그런 이제 일본식 유죄가 강할 일본식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이 일본이 까면은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잖아요. 층층시야에 그런 게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게 우리는 이 조선의 지배계급과 왕실이 개판을 쳐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거죠. 일제 때 뒤집히고 신분이 일제 때 뒤집히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과 6.25로 한 번 더 뒤집히고 급속 경제발전으로 한 번 더 뒤집히고 민주화 이후에 평등주의 압력에서 완전히 이제 멸치 볶듯이 뒤집히고 이래 놓으니까 이건 완벽하게 풍요라는 건 어디 가서 뭐 머리 굽신거리지 않고 집 밥 먹고 살 수 있는 풍요 속의 평등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미국보다 더 미국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요. 제대로 된 자유공화국 가든지 아니면 인민폭도공화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구혁명이 아니라 영구전쟁, 영구적인 정신문화전쟁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영구혁명은 이제 트로츠키가 말했고요. 극좌 공산주의자죠. 스탈린의 정적이어서 멕시코로 도망갔다가 멕시코에서 프리다 칼로라는 그 유명한 화가죠. 우리 천경자 씨가 아마 프리다 칼로를 좀 표절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 디에고 리베라가 공산주의 조각가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인데 디에고 리베라의 집에 있으면서 프리다 칼로랑 정분이 났어요. 그래서 디에고 리베라가 쫓아냈죠. 그래가지고 트로츠키가 자기 집, 그 트로츠키한테 성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 성금 갖고 자기 요새 같은 자기 집 짓고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암살범이 침투해서 트로츠키를 암살을 하죠. 그래서 혹자는 뭐 스탈린은 나쁜 놈, 트로츠키는 좋은 사람 그러는데 트로츠키 진짜 악마예요. 진짜 극좌예요. 그거. 그 트로츠키는 영구혁명론 주장했죠. Permanent Revolution. 그게 아니라 Permanent War, 영구 전쟁입니다. 그 영구 전쟁은 물리적 전쟁, 총알의 전쟁이 아니라 정신문화 전쟁입니다. 니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그냥 진짜 물리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 총알의 전쟁이에요. 보세요. 형제들, 전쟁과 전투는 악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가치와 가치 사이의 시기, 불신, 비방이 필요하지. 정신의 전쟁 얘기하잖아요. 옆에 숫자는 이제 제가 제가 번역한 이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걸 장절로 구별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인용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앞에 거 어디서 나왔다, 뒤에 거 어디랑 연결된다 보이려고 장절을 다 달았어요. 10장 7절 제 시기에 의하면 거기 나옵니다. 그 앞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자네 전사는 항상 적을 찾아다니도록 바로 자네 자신의 적을 사람들은 자네를 보자마자 증오하는 경우도 있을 걸세. 적을 찾아내서 전쟁을 벌이도록 자네의 의견을 옹호하기 위한 전쟁을. 만약 자네의 의견이 패배당한다면 정직한 자네의 정신은 상대의 승리에 대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평화는 새 전쟁을 벌이기 위한 수단일 뿐 긴 평화보다는 짧은 평화가 필요할 뿐. 나는 자네에게 일하지 말고 싸우라고 권해. 여기서 앞뒤 말 다 잘라내고요. 평화는 새 전쟁을 벌이기 위한 수단일 뿐 긴 평화보다는 짧은 평화가 필요할 뿐 나는 자네에게 일하지 말고 싸우라고 권해. 요 세 줄만 인용하게 되면 전쟁광입니다. 근데 앞을 보면 의견의 싸움, 정신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문화의 전쟁, 정신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니체를 악용을 하려면요. 문맥 거두절미해버리고 딱 그것만 해서 이거 전쟁광처럼 보이게 하면 돼요. 흔히들 많이 그랬어요. 니체 여동생부터 오빠가 정신이 붕괴해서 그러니까 저안화 후향성 수막종, 그러니까 이 아이소켓, 이 안화 안에서 머리 뒤쪽으로 자라는 물종기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이 붕괴하거든요. 결국 청소년 때부터 알았다고 추정이 되는데 매독 아니에요. 본인이 그 매독이라고 착각했죠. 매독 아니에요. 청소년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 무렵부터 알았으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은. 근데 그 정신 붕괴하고 나서 이제 여동생이 이제 극우거든. 극우 또라이인데. 오빠 이제 침대에 눕혀놓고 정신 붕괴한 사람 이제 누워 있는 침대에 눕혀놓고 그 전시도 해주고 오빠 파리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흉측한 일을 많이 저질렀죠. 10장 11절 한번 보시죠. 훌륭한 명분이 있으면 전쟁도 신성한 것이 될 수 있다. 천만에. 훌륭한 전쟁은 어떤 명분이라도 신성하게 만들 수 있어. 전쟁과 용기가 자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냈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온 것은 자선이 아니라 용기였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의 전쟁을 벌이는 그 태도, 정신의 전쟁을 지속시키는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훌륭한 정신의 전쟁, 정신의 긴장이 이어진다란 소리예요, 이게. 자, 이렇게 영구적인 정신문화 전쟁입니다. 이게 자유공화국의 비즈니스예요. 자, 그렇게 보면 한국인의 운명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시민공화국과 인민폭도공화국 사이의 갈림길에 계속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건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상황이에요. 평등, 그러니까 이제 풍요, 특히 뭐 내가 나가서 내 밥벌이해서 먹고 살면 되지. 예를 들어서요.
육체적으로 좀 견딜 수 있으면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일주 30일을 하면요. 한 달에 26일을 하면 보통 400에서 한 500 벌어요.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쉽게 벌어요. 예를 들면 노가다판 보양. 그 아무 기술 필요 없거든요. 좀 머리만 돌아가고 육체만 좀 있으면 돼. 보양이라는 게 좀 현장 정리하고 공구 같은 거 들어서 갖다 주고 뭐 자재 들어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건 어떤 방식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풍요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평등주의 압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이게 뭔데? 미국 건국될 때 그런 거예요. 미국 건국될 때. 또 19세기 초반.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유공화국 가든지 인민폭도공화국 둘 중에 하나로 결판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됐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특히 중국 바로 옆에 붙어서 사니까. 계속해서 검은 손들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 가치관과 원칙을 둘러싼 정신문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죠. 이길 때까지 계속되고 이기고 나면 다른 차원에서 또 계속되고.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우남 이승만, 박정희 선배 세대가 이 코스로 세팅한 거예요. 한국인을.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병자호란 이후에 성리학자들의 이게 17세기 초부터 성리학자들의 이 게임이 뭐냐면 반중 주체성 게임이거든요. 그때 중국은 청나라죠. 자, 현재의 중국 청을 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대항해서 내가 내다라고 주장을 하려니까 500년 묵은 중국, 저기가 진짜 중국이야. 주희가 진짜 중국 사람이고 청 너희한테서 멸망당한 명이 진짜 중국이야. 그렇게 이걸 과거의 중국을 받들어서 현재의 중국과 정신적 대항을 한 거예요. 과거의 중국으로 현재의 중국을 반대한 거예요. 이게 반중 주체성 게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과거를 이상화시켰으니까 짝퉁이죠. 막다른 길이죠. 망국으로 가는 길이죠. 저기서 마지막에 위정척사 나온 거고, 위정척사에 보면 주화 즉 매국, 서양 오랑캐는 청보다 더 16세기 우리를 짓밟은 청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그거보다 더 흉악한 것들이에요. 이 오랑캐와 편하게 같이 가자.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자는 놈들이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게 척화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했던 저 짝퉁 막다른 길로서의 주체성 게임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주체성 게임은 뭐냐면 독립적 자유시민들의 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 주체성 게임이라고요. 그래야 미국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중국의 마수로부터 해방이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유공화국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도달하는 한 상태. 그래서 그 도달하면 끝 이게 아니라 도달하고 나서 계속해서 뭘 하지 않으면 또 아래로 떨어지고 또 뭘 하지 않으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인 정신의 전쟁이에요. 게임의 성격이. 자, 윤석열이 무슨 그 멸치와 콩으로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저는 자와 공으로 게임을 하겠습니다. 백모템입니다. 윤석열은 레시피고요. 둘 다 먹는 거라 저는 아이템입니다. 백모템. 자와 공화국. 자, 윤석열 후보가 대선 이겨야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길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고 더 장기적인 길이에요. 더 중요한 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은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 지금 당장 바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JJDDKR. 정정당당은 그 국민의힘 선거 참관 감시 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